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들어있는 과일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조용히 콩팥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과일은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은 독이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국내외 연구 자료를 살펴보며 느낀 한 가지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정수기 필터처럼 닳아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어도 묵묵히 걸러주던 장기였지만 60세를 넘기면 역과 능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식습관은 젊을 때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특히 과일입니다. 달고 시원하고 먹기 쉬워서 건강식이라고 믿지만 콩팥이 약해진 몸에는 과도한 칼륨과 수분이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들. 둘째, 같은 과일이라도 콩팥을 도울 수 있는 선택과 먹는 방법. 먼저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여름이면 가장 많이 찾는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갈증 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몸 안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 물의 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댐의 배수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처리하지 못한 물이 폐와 심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갑자기 응급실을 찾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참외의 하루 권장량은 1개 정도이고 2개 이상 드시지는 마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일이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아무 예고 없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칼륨 수치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과일과 약이 서로 부담을 키우는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키위 섭취는 자제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1개 이하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주스로 더 많이 만들어지는 오렌지입니다. 씹어 먹을 때보다 갈아서 마실 때 칼륨과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액체 상태의 과일은 콩팥이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부담을 안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피가 끈적해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스로 드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매일 먹던 과일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모두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선택과 방법입니다. 이제 콩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회복을 돕는 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딸기입니다. 이 과일의 가장 큰 장점은 콩팥 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필터에 코팅을 입혀 마모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3개에서 5개만 꾸준히 섭취해도 부종과 피로가 완화되었다는 사례들이 실제로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단백질 노폐물 처리에 도움을 주는 파인애플입니다. 콩팥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처리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역과 장치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이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하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공된 형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에 절여진 형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정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요산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체리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 중에는 관절이 붓거나 이유 없는 통증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일은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10개 정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수분이 많지만 수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베입니다. 여름에 자주 먹는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은 몸속 노폐물을 흡착해 부드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물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콩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과일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공복에는 과일을 피하십시오.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가 콩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은 콩팥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는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넷째, 꼭꼭 씹으십시오. 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콩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은 콩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과일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늘 참고 버텨왔습니다. 내 몸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가장 소중해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생활을 바꾸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치료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바꾸는 선택, 하루 습관을 바꾸는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을 더 존중하겠다고. 오늘도 노인생활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